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갑니다. 도표는 어느 시기 호적들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여러분 봐봐요. 항상 이렇게 시기를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언제적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호적들의 일부를 정리한 것인데 이 시기 사회 모습 그랬어요. 역시 무엇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역시 예, 시기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것은 선생님이 강조했는데 자, 제도에 관련된 문제다. 어떤 제도냐? 가족제도다. 가족제도 가운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말이죠. 무조건 시기가 기준이 언제나 절대 기준이 17세기 외란 이후예요. 외란 이후. 알았어요? 이 외란을 기점으로 해서 외란 이후와 외란 이전이 확연히 달라진다. 그래서 외란 이전에 뭐라고?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이야.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외란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외란 이후에 이건 뭐죠? 이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심화된다. 언어적 표현.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신족 중심의 사회다. 가부장적 사회다. 남성 중심의 사회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면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그릇이 모양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17세기. 왜 17세기냐? 외란 이후에 살인 양반들이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민간인들의 생활까지 적용시킨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가부장적 질서, 남성 중심의 사회, 큰아들 중심의 사회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한 중쯤 되는 문제인데 형식이 말이죠. 사람들을 당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는 상쯤 되는 그러나 실제 난이도는 예, 한 중쯤 되는 그런 문제였더랬는데 왜냐하면 볼까요?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렇습니다. 객관화시켜서 문제를 봐가지고 아 이건 시기를 묻는 문제네. 제도와 관련된 것이네. 근데 이건 그 고려시대 거네 라고 하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볼까요? 지금 시기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호적 내용을 보니까 이거 봐봐. 낙랑군 부인 최씨가 있었고 그 최씨 부인 최씨가 가장이 호주입니다. 여자가 호주였어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고려시대 아니면 조선시대야. 조선 전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남편이 없고 지금 여자가 호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쫙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호주가 되었다. 알겠죠? 여성이 한 가구에 호주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 바로 아 시기가 이때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박송이라는 61살을 먹은 남자하고 누구예요? 조이라는 58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집의 가장은 박송인데 여기에 말이야 이 호적에 그 박송의 누구야? 여자 딸 조이의 그 엄마랑 이름이 똑같아. 알았어요? 조이의 남편 이게 뭡니까? 사위도 호적 안에 이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는 지금 뭐야? 처가살이 하고 있구나. 여자 집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이건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고려나 조선 전기란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상 보세요. 가을 가질구지 조이. 아, 이름이 아주 가질구지야. 이 그 부인 이름이 며느리죠. 며느리. 이 사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이름이 가질구지고 또 구질달 그 부인 이름도 원지예요. 원지. 그래서 남자니까 부인이죠. 며느리죠. 며느리 이름이 원지인데 우리가 이제 왜 고려시대에 이런 이름이 등장하느냐면 고려시대에 되게 사람들이 성만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쌍것들은 되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김다시기하고 사가이라는 그 일본 이름 같죠. 사가이. 이름이 지금 사가입니다. 여성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김다시기의 아들 김해하고 현기가 있는데 이거 봐. 이 집 호적에 이 여자가 전 남편한테 낳은 그러니까 그 김해의 같은 어머니 이붓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애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다른 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사가이라는 여자가 이 사람하고 살다가 애 하나 낳아가지고 이 남자한테 시집 왔구나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자가 뭘 허용됐다? 제가가 허용됐다는 것을 지금 뭘 통해서? 호적 그림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단순화시켜버리면 여성의 제가가 가능했다. 우리가 말로 하자면 알겠어요?
또 남자가 여성 집에 가서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알았어요? 이걸 또 말로 표현하자면 뭐야? 예, 여자의 제가가 허용되고 있었다. 언제적 얘기냐? 고려 아니면 조선 전기까지는 그랬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러면 문제가 어때요? 간단해지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의 형식 논리에 빠져버리면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져서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게 된다 이거야. 되게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의 난이도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데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알겠어요? 그 불안감을 줘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만드는 간섭 효과까지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 사회 모습에 대한 대화로서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볼 때는 그래서 난이도는 상쯤 된다. 알겠죠? 문제가 배배 꺼여있어 이렇게. 또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여성은 제가 가능했다 확인했죠. 여성이 제가 했구나 이거 보고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부모 유산이 자녀에게 고르게 분배됐다. 이건 언제적 얘기야? 고려나 조선 전기에는 다 이랬죠. 자녀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했다. 그렇습니다. 나이 순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태어난 순서대로 돼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이런 제도는 대개 언제적 얘기냐? 남성 중심의 사회가 심화되는 언제? 조선 후기 얘기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4번이 정답이군요. 그죠?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고 있었어. 언제적 얘기? 고려나 조선 전기까지는 적어도 그러하였다. 아시겠죠? 어렵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형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되게 역사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우리가 언어적으로만 배웠던 역사를 사실적으로 당시 실제 호적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도록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선생님이 볼 때는 좋은 문제입니다. 늘 상투적인 언어적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호적 상황을 그림을 그려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느냐 알겠어요? 이렇게 어떤 제도에 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묻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가 많습니다. 수능 문제나 그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 가운데 괜찮은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요즘 그렇게 그 문제 출제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